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토크 영상입니다. 지금은 새벽 1시고요. 제가 잠이 안 오는 관계로 편집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맞고요. 브이로그 같은 거 오래 걸리거든요. 다 보고 잘라내고 해야 돼서 너무 지금 하기 싫어요. 죄송해요. 전 쇼츠로도 지금 벅차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오랜만에 후쿠오카 살면 좋은 점 2탄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일본 실제로 살면서 느낀 점, 오랜만에 한국 다녀와서 느낀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 이제 와서 얘기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우리 집의 미스테리, 일본의 신기한 점, 우리나라랑 일본의 표기법이 다른 단어 같은 거를 제가 메모장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시리즈로 풀어가고 싶은데 여러분만 기다려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이라 좀 목이 잠겨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살면 좋은 점이랑 월 주역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한 게 사실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긴 하거든요.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가 후쿠오카의 장점이었고요. 자, 이제 단점 갑니다. 자, 후쿠오카 와서 알게 된 단점, 여러분 각오하셔야 될 점은요. 집 구하면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아니고 프로판 가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은 있지만 프로판 가스가 비싸다. 후쿠오카는 대부분 프로판 가스다. 그래서 비싸다. 거의 2배가량 비싸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스비로 매달 얼마씩 내냐면 이거를 다 적어놨었는데 적다 말아가지고 결국 여러분한테 또 공유를 못 해드렸는데 가스비로 평균 2월에 8,000엔 냈나? 평균 4,000엔 이상 내요. 8월에도 거의 5,000엔, 4,852엔, 9월에 4,734엔, 10월에 5,612엔, 11월 안 썼어요. 12월에 5,424엔, 1월 7,615엔이니까 2월이 아마 8,653엔이 맞았나봐요. 3월이 4,576엔. 짱 비싸죠. 가스 물을 많이 데우니까 아마 그것도 있을 거고. 또 가스, 뭐가 가스로 돌아가죠? 저거? 에어컨도 가스인가요? 에어컨 전기세잖아요. 그래서 2월에 전기세도 제가 6,538엔 냈거든요. 겸사겸사 말씀드릴까요? 수도세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4,000엔 조금 안 되게 됩니다. 3,904엔, 3,838엔 이런 식으로 내고 있어요. 전기세는 8월에 4,142엔, 9월에 4,989엔, 10월에 3,925엔, 11월에 2,540엔, 12월에 2,632엔, 1월 안 썼어요. 2월에 6,538엔, 3월에 5,713엔. 대박. 이런 식으로 고정비가 그냥 엄청 많이 나가요. 인터넷도 많이 나가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UQ 모바일에서 빅 YMAX를 썼잖아요. 그거 할 때도 1,000엔, 5,000엔, 4,000엔 이런 식으로 냈고 히카리로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고속 인터넷을 쓰고 있어요. 광램. 그랬더니 유튜브 업로드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저는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요금도 되게 많이 비싸지긴 했거든요. 3,000엔, 8,000엔, 5,000엔, 6,819엔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 히카리 같은 경우는 한번 페이백이 있어서 제가 10,000엔을 돌려받았어요. 10만 원 정도를. 설치비 같은 게 처음에 포함이 돼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기는 한데 어쨌든 속도 빠르니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돈을 펑펑 쓰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한국 알뜰폰 값도 월 2,5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폰 값도 3,000~4,000엔 정도씩 거의 4,000엔이라고 보면 돼요. 내고 있습니다. 고정 비용이 그냥 개 많아요. 그리고 세금도 정말 많이 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돈 많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각오 많이 하고 진짜 간절할 때 오셔야 된다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면 코피가 펑펑 터지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프로파가스라서 가스비도 비싸다 라는 점이랑 옛날에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드렸던 하카타벤이라는 낯선 사투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네, 요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덕질하고 싶으면 아쉬운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고 관광객이 진짜 많아서 제가 조금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상상 이상으로 요즘도 많아서 늦은 시간에 가차샵이든 뭐든 어디든 문 연 데 가면 그냥 한국인밖에 없어요. 특히 쇼핑하는 데는. 그래서 내가 일본에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랬었는데 좀 적응하고 오래 사니까 오히려 반갑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들어요. 알려주고 싶고 좀 외롭긴 한가 봐요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이게 변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의 일자리도 더 있는 셈이니까 좋게 생각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메뉴판 같은 거 한국어 많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점. 내가 편리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왔을 때, 가족 놀러 왔을 때 하나하나 번역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거 정말 쉽습니다. 요리 재료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나도 감으로 알고, 배고프고 빨리 놀고 싶고, 지금 안 시키면 늦게 나오고, 그리고 직원 옆에서 기다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거 다. 그리고 전에는 그 백화점에서 어디였지?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50%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이랬거든요.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다. 친구들이나 가족이 온다면 웬만해선 미리 전화해서 예약되는지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약되는 데 많아요. 예약하면 좋아요. 안 기다리고. 여기 웨이팅의 나라라서 사람들 그냥 30분, 1시간 기다리는 거 진짜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예약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십시오. 마지막! 일본 와서 알게 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유급 휴무가 6개월 근무해야 나와요. 우리는 일한 지 한 달 되면 한 개 나오잖아요. 만근하면. 일한 지 1년 되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개씩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처음 6개월은 아무것도 없어요. 6개월이 지나면 나와요. 그게 참 처음에 아쉬웠다. 저희 휴무 계획이 다台無し가 될 뻔한, 거의 됐죠. 네, 그런. 그리고 교통비 주잖아요, 거의 다. 근데 상한선이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주는 데도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헬스장이랑 집 같은 거 계약할 때 꽤 많은 계약에서 야쿠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 빌릴 때, 제가 이 집을 계약할 때 그런 서명을 했었는데, 이 집을 야쿠자에게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헬스장 계약하는데도 그런 불량배? 야쿠자? 뭐라 그러죠? 후료? 하여튼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아무런 그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서명을 받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가입할 때 약국에 가도 집 주소까지 싹 다 써야 되거든요. 병원에 가도 집 주소까지 싹 다 써. 그냥 뭐만 하면 집 주소를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외울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집 계약할 때 만약에 쓰나미가 온다면 우리 집은 잠기는지 그런 지도 같은 것도 같이 준비해주거든요. 그것도 신기했어요. 일본은 편의점에서 월세, 전기세 이런 거 다 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 이치방 쿠지 같은 거 장난감 뽑기도 할 수 있고, 뭐 오뎅도 팔고, 복사도 하고, 화장실도 쓰고, 콘서트 티켓 같은 것도 예매하고, 진짜 온갖 걸 다 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월세, 전기세 이런 것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콤비니 바라레라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월세 내는 걸로 하면은 수수료가 몇백 엔씩 들어요. 몇천 원씩 매달 나가서, 제가 이거를 진짜 미루고 10개월 동안 미루다가 이제서야 통장 자동이체로 바꾸는 신청을 했는데, 하나는 웹에서 했어요. 근데 하나는 그 전화를 하니까 집 주소랑 이런 거 확인하더니 우편을 보내주겠대. 그럼 우편을 받아서 제가 거기다 도장도 찍고 여기에요 하고 보내서 우체통에 넣어가지고 보내면 거기서 이제 확인해서 해주는데 최대 2달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나 외국에 살고 있다라는. 그리고 우체국 얘기가 나와서인데, 우체국이 주말에도 여는 데가 있어서 진짜 신기했어요. 모든 우체국이 그런 건 아니고 동네에 있는 작은 데는 진짜 칼같이 문을 닫는데,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또 제가 가가지고 서류 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찾아보면 좀 더 편리한 점은 있다. 우체국에서 추적번호 받는 것도 돈 내야 되는 것도 희한했어요. 한국은 그냥 등기 보내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추적번호를 받는 거는 또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진짜 엄청 추워요. 집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춥다. 찬바람이 슝슝 분다. 발이 정말 차갑다. 카페트 깔고 그래서 살거든요. 근데 이 카페트가 진짜 좋은데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지면 세탁하기 너무 귀찮아요. 저희 집 세탁기는 작아가지고 세탁소 가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 집 가보니까 애기들 방에 까는 그런 도톰한 매트 같은 거 이렇게 퍼즐처럼 끼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되게 두껍고 발소리도 조용해지고 이사 갈 때도 편하고 청소하기도 편해 보이고 두꺼워서 방안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팁은 신용카드는 신중하게 라는 건데, 워홀러 신분에서 특히나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신용카드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외국인인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신용카드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3개월인가 기다리고 라쿠텐을 신청했어요. 라쿠텐 신용카드는 개나 소나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통과된다. 그리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신청했다가 반려되고 그 뒤로 가끔 신청하면 계속 반려됩니다.
이게 한 번 반려되면 그게 뭐 꽤 오래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쿠텐 신용카드는 아마 영원히 못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진짜 승인 날 것 같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개월, 11개월 지난 뒤에 하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너무 마음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페이페이 신용카드를 받아가지고 쓴 지 한 두어 달 됐고 통과는 됐는데 한도가 되게 낮아요. 그때는 증액 신청도 없었는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증액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했어요. 처음에 막 엄청 증액 신청이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0만 엔 이러고 신청했는데 까여가지고 내가 내 주제 20만 엔은 너무 컸다 이러고 10만 원 했는데 그다음에 10만 엔도 까여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주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신용카드 있어야지 그 일본 헬스장도 등록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만 결제되는 게 은근 많아가지고 신용카드 하나는 있으면 좋기는 해요. 아직도 현금만 되는 곳이 많지만 페이페이라는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QR 서비스라든지 카드 되는 것도 생각보다 많아서 좋습니다. 물론 결국 현금 들고 다니고 동전 지갑이랑 지폐 카드 지갑 따로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다니고 있지만 평소에 잘 안 가는 가게들 갈 때나 여행 갈 때쯤 현금을 좀 준비하는 편인데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신권 안 받는 데가 많아요. 동전도 교통카드 당연히 안 되는데 버스 타는데 신권 안 돼. 이러면은 진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횡단보도가 드럽게 많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많이 보거든요. 생각보다 그냥 차 없으면 슝 가고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베란다 있잖아요. 날씨 좋은 날 거기서 빨래를 말리면 진짜 기분이 좋답니다. 햇빛이 탁 있는 날씨 좋은 날에 말려놓으면 쫙 바짝 말라서 그 햇빛 냄새가 나면 되게 기분 좋아서 그런 거 진짜 좋아요. 근데 밖에 빨래봉이 있는데 거기에도 말리지만 역시 저 집에 헹궈도 필요하기는 해요. 비 와도 빨래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헹궈 있으면 좋다. 그리고 세탁 세제가 실내 건조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실내 건조하면 무슨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실내 건조용이 좀 더 센 세탁 세제 이런 글을 전에 봤었는데 전 딱히 차이를 모르겠어서 그냥 써보고 싶은 세제 사서 바깥에서도 쓰고 여기서도 씁니다. 이거는 또 딴 얘기인데 스타벅스 체계가 우리랑 달라요. 스타벅스가 사이렌호도 당연히 있고 별 적립도 되는데 그 별 적립 시스템이 좀 다른데 우리는 3,000원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이상 주문을 하면 별 하나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별 하나하나 모으는 게 되게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60엔, 600원에 별 하나씩 적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46개가 있어요. 막 400개씩 모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은 개수에 따라서 리워드를 교환하는 식이라서 25개면 음료 커스텀 할 수 있는 쿠폰, 90개 모으면 드링크, 푸드, 티, 커피, 티켓 이런 걸 사서 쓸 수 있는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400개를 모으면 정말 귀여운 스타벅스 오리지널 굿즈 미니어처 있죠. 그런 거라든지 머그컵이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카드 뭐죠? 하여튼 그런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거 골라서 배송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도 쇼트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아주 좋다. 그리고 빨대 플라스틱 빨대다. 플라스틱 아닐 수도 있죠. 하여튼 종이 빨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스를 시켜도 우리 핫 같은 컵에 줘요. 근데 뭐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코팅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다른 카페에서 다 그러긴 하거든요.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것도 신기하다요. 먹고 가는지 포장하는지에 따라서 소비세인가? 세금이 좀 다르게 붙어요. 포장이 8%고 먹고 가는 거 아마 10%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금도 테이크아웃 요금이랑 그 이토인 매장에서 먹고 가는 거랑 다르답니다. ATM에 출퇴근 시간대 보면 퇴근 시간대 특히 줄 엄청 서 있거든요. 되게 길어서 그것도 진짜 신기했어요. ATM을 저렇게까지 줄을 서는구나. 역시 현금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마츠리 여름이나 가면 사람들 정말 적극적으로 즐겁게 춤추고 즐기거든요. 환호성도 지르고. 그것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일본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이미지, 미디어가 인식시킨 그런 거랑 다른 것도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지갑이 진짜 두툼해집니다. 무슨 포인트 카드, 영화관 회원 카드, 병원 카드, 마이넘버 카드, 제주 카드, 캐시 카드, 데뷔 카드 등등 되게 많아져가지고 거기다가 현금도 넣죠. 그리고 만약에 동전도 한 지갑에 넣는다? 그럼 이따만해져가지고 찾는데 진짜 한 세월 걸립니다. 얼른 도시락 싸가지고
복귀해야 되는데 앞에서 현금으로 그러면서 계산하고 있다? 그럼 속이 좀 터져버릴 수 있다. 그리고 공사를 밤에도 한다는 점, 그것도 참 안타까운 얘기죠. 네,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도움이 되셨을란가요? 얘기하면서 자꾸 기시감이 들어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럼 뭐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이게 종합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배도 고프고 목도 다 잠기고 졸려서 배고파요. 자야 될 것 같아요. 1시 42분이에요. 오래 찍었다. 그러면은 오랜만에 한국 가서 느낀 일본과 다른 점이랑 이제 와서 얘기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리랑 우리 집의 미스테리랑 일본 신기한 점이랑 한국이랑 일본 쓰는 법 다른 단어들은 나중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한국어 살면 좋은 점이랑 월 지역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한 게 사실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긴 하거든요.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항이랑 시내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거의 모든 역에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도쿄는 제가 갈 때마다 생각한 건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계단만 더럽게 많은데 계단은 좁고 길은 복잡하고 이런 이슈가 늘 있잖아요. 근데 후쿠오카는 웬만하면은 다 있어요. 좀 저쪽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여행하고 지내는 그런 텐진, 하카타 뭐 그 언저리들에 있는 노선들 있잖아요. 공항선이나 그런 데는 웬만해서는 다 있기 때문에 캐리어 끌고도 갈 수 있고 집 많을 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냥 평소에 이용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선 타고 여행 갈 때 진짜 좋거든요. 공항이 너무 가까우니까. 근데 국제선도 나쁘지 않아요. 국제선도 나쁘지 않은데 국내선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가 진짜 최고입니다. 뭐 도쿄나 오사카면 갈 때 막 그 특급 익스프레스 타니 뭐 타니 거기에 막 여행객들 엄청 많아가지고 캐리어 사이에 낑겨가지고 그것도 1,000엔, 2,000엔씩 내면서 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선 쪽도 리뉴얼 해가지고 엄청 좋아졌어요. 되게 커지고 공항 안에 편의점도 있고 충전되는 의자도 되게 많고 케이블만 꽂으면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너무 좋아졌다. 한국도 가까워서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친구들도 와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정말 좋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물가가 도쿄에 비해서 저렴하다. 네, 너무 잘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집이 월세 6만 엔 정도거든요. 근데 인터넷도 미포함이고 해서 저는 위치는 진짜 만족하는데 그 가격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다른 분들, 제 주변에 다른 이제 한국 분들이나 친구들 사는 거 보면 5만 원대로도 충분히 좋은 집들 많이 살더라고요. 제가 귀찮아서 발품을 덜 팔고 제가 그냥 빨리 확정 짓고 싶어가지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잘 하셨으면 좋겠고 딴 말이었고 도쿄 같은 데는 10만 엔 가까이 되는 것도 진짜 많이 사시는 거 보면 야층을 포함한 이런 집세를 포함한 물가 정말 괜찮고 제가 가끔 그 장 보는 영상 올리면 그런 팽이버섯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저렴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뭐 마트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세 번째는 좁다. 우리들의 활동 영역은 사실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주 생활 공간 뭐 텐진 하카타, 오오리 공원이라든지 그 언저리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다니는 그곳들은 사실은 좀 노력하면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날씨 좋으면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 타고 슝슝 가버리면 되고 되게 좋아요. 저도 정말 많이 걸어서 다니고 있고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답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뭐 그 좁은 안에 뭐 백화점도 진짜 많이 있고 되게 야무지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 뭐 먹으러 오시는 분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큐슈는 진짜 넓기 때문에 여행 갈 곳은 정말 너무너무 많고 제가 최근에도 소도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좋았고 다양한 맛을, 일본의 맛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후쿠오카를 포함해서 큐슈 지역을 한 번도 여행으로도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역 고를 때 한 것도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11개월 정도 지금 살면서 뭐 도쿄, 오사카 뭐 많이 갔지만 이 후쿠오카 텐진 이 큐슈 여행도 아직 갈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부지런히 다녀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짱 좋은 거는 교통편이거든요. 그 덴샤, 지하철이 숨막히지가 않아요. 출퇴근 시간에 타도. 제가 느낀 최고의 복잡거림도 충분히
막 사람이 이렇게 들러붙지도 않고, 제가 도쿄에서 한 달간 어학연수 했었잖아요. 그때는 사은품을 이렇게 안기고 막 등으로 지하철을 이렇게 밀어서 막 뒤에서 타고, 진짜 가방을 앞으로 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물론 가방은 앞으로 다 메지만 출퇴근 시간에 캐리어 끌고 또 몇 번 타봤고 했는데 도쿄랑은 차원이 다르다. 정말 쾌적하다. 진짜 저는 그 짓은 다시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도쿄 안 간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노선도도 진짜 간단해가지고 타기도 진짜 편해요. 그 지진 등의 재해 사고가 다른 지역 대비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크게 지진 느낀 것도 한 20-30초 정도? 진짜 흔들리고 책상 위에 흔들리고 전등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무섭기는 했는데 그거 말고는 그렇게 큰 지진은 없었고, 또 큐슈 크잖아요. 제가 이쪽에 사니까 위쪽에, 아래쪽은 한 번씩 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까지 잘 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쿄 쪽은 진짜 많아서 그냥 다들 적응하고 그러려니 하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지진이 적다가 좋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스몰 토크 거리로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출신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국인 손님이 많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냥 일본인들끼리도 어디서 오셨어요? 사가에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나가사키에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시 큐슈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큐슈에서 이 텐진, 하카타 이쪽이 토카이라 그래서 도심 지역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키하라는 지역 놀러 갔을 때 이제 일본 분이랑 얘기할 때 어디서 오셨어요? 이래서 지금 후쿠오카 살아서 텐진 쪽에서 왔어요. 이러니까 토카이카라 데스네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서울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또 직원들이 오 약발 토카이코 데스네 이렇게 도시. 또 이제 후쿠오카 있다가 도쿄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도쿄 사람이 토카이코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상대적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우키하 갔을 때는 하카타 텐진 사는 사람 토카이코. 그리고 뭐 여담인데 손님 그 이름 읽는 법으로도 스몰 토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전 대부분 못 읽기 때문에 대부분 신기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기는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는 그런 식으로 스몰 토크 하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근데 이름 읽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 자체가 신기하기는 해요 아직도. 그리고 뭐 생각보다 모기가 없다. 이게 후쿠오카의 적인지,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도쿄 어학연수 할 때는 진짜 모기 물려서 발목이 이따만큼 붓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더워서 여기도 한국처럼 모기가 줄은 건지, 아니면 이 후쿠오카 지역이 모기가 좀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 다른 데 여행 갔을 때 그런 데서 묵었던 호텔들도 다 방충망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건지 모기가 적은 건지 그래요. 제가 작년 여름에도 딱히 모기를 걱정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